간밤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벽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지표들과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에도 추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지난 2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깜짝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에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전월 증가율과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모두 크게 웃돈 수치를 보였고요. 이 미국의 산업 생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감소를 했다가 작년 12월 이후 3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 등 제조업이 증가한 결과인데 이 제조업 생산은 산업 생산의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자동차, 부품 생산 쪽이 8.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78.2%로 1월보다도 0.5%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고요. 다만 이번 생산 확대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사전 대응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 또는 유예한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25% 관세를 언급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2월 최대한 생산을 앞당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재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실제 기업들이 생산을 앞당기면서 지난 2월의 수입 물가 또한 예상보다 크게 올라섰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미국의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 올라서 보합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됐던 지표들을 쭉 확인을 해보면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지만 관세에 두려워하는 기업들은 먼저 빨리 재고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지표에도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가 됐던 가운데 월가에서는 더욱더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나 유럽 쪽 시장으로 비중을 늘리거나 현금의 보유량을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간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3월 들어서 40%나 급감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해당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일부 자금은 유럽 주식과 현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반면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 비중이 지난 202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경기 침체 해지 자산에 대한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는 또 한편으로 당장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음을 시사하기도 하겠죠. 그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전쟁 위험을 고려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피치는 내년 전망치도 종전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수치가 될 것 같고요.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국과 세계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 또 유럽의 국내 총생산을 약 1%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 정도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그림자는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가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건 GTC 2025, 이 연설 기설에 나선 엔비디아 CEO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해당 무대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놨을지 주요 내용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ll right, so first, our roadmap. We're now in full production of Blackwell. Compute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ramping these incredible machines at scale, and I'm just so pleased and so grateful that all of you worked hard on transitioning into this new architecture. And now,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we'll easily transition into the upgrade. So we have the Blackwell Ultra NVLink 72, and so now that we have the same architecture, we'll just kind of gracefully glide into that, and that's called Blackwell Ultra, okay? So that's coming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next click, 1 year out, is named after an astronomer, and her grandkids are here. Her name is Vera Rubin. She discovered dark matter. Okay, yep. Vera Rubin is incredible because the CPU is new. It's twice the performance of Grace, and more memory, more bandwidth, and yet just a little tiny 50-watt CPU. It's really quite incredible. Okay, and Rubin, brand new GPU, brand new memories, HBM4. Basically, everything is brand new except for the chassis. And this way, we could take a whole lot of risk in one direction and not risk a whole bunch of other things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올해 말 출시 예정인 블랙웰 울트라 칩 시리즈와 26년 출시 예정인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베라 루빈을 공개했습니다. 베라 루빈은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중앙 처리 장치인 베라와 새로운 GPU 설계인 루빈으로 해당 이름은 천문학자 베라 루빈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베라는 회사 최초의 맞춤형 CPU 설계고 올림푸스라는 이름의 코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기존에 사용하던 CPU보다도 2배는 더 빠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투자를 이어갈지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젠슨 황 CEO는 지난해에는 거의 전 세계가 AI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연산 요구량과 확장은 사실상 초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던 이번 GTC 2025 행사에는 2만 5천 명의 참석자와 수백 개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AI에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했는데요. 또 간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차세대 차량에 엔비디아의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원했던 엄청 혁신적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장중에 주가에도 반영이 됐고요.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세로 진행이 된 데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GTC 컨퍼런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패널 토론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M7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도 유독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건 테슬라였습니다. 어제도 중국 비아디에서 추가적인 이 초고속 충전기를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지커 쪽에서 운전 보조 시스템을 무료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경쟁률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습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안에서 또 테슬라의 또 다른 경쟁자로 불릴 수 있는 지커 같은 경우는 이 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무료로 해당 시스템을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해당 기술은 운전자가 운전대만 잡고 있으면 미리 설정된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 노력하고 있었던 가운데 나온 소식인데 중국 현지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 중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4월 16일까지 테슬라가 일부 고객들에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커의 CEO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이 발전해 진행 중인 시기인데 해당 기능에 대한 구독료는 현재 큰 의미가 없고 시장의 선두주자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도 비아디가 테슬라보다 2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슈퍼차지 기능을 공개해서 테슬라 주가가 움직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고요. 다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송 허가 면허를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호재보다도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최근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에는 성공해주고 있지 못하죠. 오늘도 82,000달러 부근에서 가격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크립토컨트의 CEO인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온체인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투심을 또 한 차례 크게 자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아닌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왔었던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83%는 암호화폐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수치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에 대한 유입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 새로운 유동성과 함께 주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 안에서의 새로운 촉매제는 어떤 것들이 되어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